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소재로 하는 소설입니다. 지킬 박사는 인간에게는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두 개의 인격을 분리해내는 화학약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약을 마시면 내면에 있는 악한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악한 인격이 바로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는 낮에는 젠틀한 신사이지만 밤만 되면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금지된 욕망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하이드와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이드의 힘은 강해집니다. 나중에 지킬 박사는 약을 마시지 않아도 하이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이드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됩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이드를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죠.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에는 지킬 박사가 살고 무의식의 세계에는 하이드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괴물이 의식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약을 마시자 하이드라는 괴물을 감금해 놓은 무의식의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하이드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쾌락을 쫓고 금지된 것을 욕망하고 도덕과 양심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내가 있죠. 무의식 속의 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면 할수록 괴물은 더 강하게 더욱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괴물을 완전히 억압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에 젊고 매력적인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뱀이나 해골 같은 환각을 보고 오른쪽 팔이 마비됩니다. 신경질적인 기침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갑자기 물이 두려워져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국어인 독일어를 못하게 되어 영어와 불어로만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녀는 히스테리 치료 전문가인 브로이어 박사에게서 최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브로이어 박사와 친분이 있던 프로이트는 그녀의 히스테리 증상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안나5라는 가명을 붙이고 비슷한 신경증 사례를 모아 히스테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히스테리를 여성만의 질병이라고 여겼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을 여성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가 여성만의 질병도 꾀병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감정과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여 봉인한다는 것입니다. 안나오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을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았는데 그것이 히스테리 증상으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안나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괴물 하이드가 히스테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과 기억을 말로 털어놓자 히스테리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안나오가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깜빡 잠든 적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뱀이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쫓으려 했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이 꿈을 기억해내고 말을 하자 갑자기 팔의 마비가 풀리고 모국어인 독일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나오가 어느 날 아버지를 간호할 때 밖에서 댄스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안나오는 댄스 음악을 들으면 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신경질적인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나오가 어느 날 하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개가 유리잔에 물을 핥아먹는 것을 보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말하자 며칠 동안 마시지 못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오가 이처럼 억압된 감정과 기억을 말하면 히스테리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이어는 이러한 치료법을 말하기 치료법, 카타르시스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억압된 감정과 기억을 말하면 히스테리 증상이 완화될까요? 무의식과 말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락강은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해석합니다. 락강은 의식은 언어의 세계이고 무의식은 언어를 벗어난 세계라고 합니다. 언어의 세계를 상징계, 언어를 벗어난 세계를 실제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킬 박사는 상징계에 존재하고 하이드는 실제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 지킬 박사 하이드에서 작가는 하이드의 모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계는 언어를 벗어난 세계, 언어를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안나우의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은 실제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나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계는 이처럼 상징계에 의해 배제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상징계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락강은 실제계는 상징계의 찌꺼기이면서 동시에 상징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계는 상징계 밖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상징계의 중심에 결핍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실제계는 상징계에 배제된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지킬 박사의 괴물 하이드와 안나우의 금지된 욕망이 바로 실제계에 속합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배제하려 했지만 결국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나우는 자신의 금지된 욕망을 배제했지만 결국 금지된 욕망이 자신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락강의 배제된 중심 개념은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과 유사합니다. 언캐니는 어원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낯선, 감추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친숙한, 드러난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킬 박사의 괴물 하이드와 안나우의 금지된 욕망은 의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낯설지만 동시에 의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낯익은 것입니다. 브루이어 박사의 치료를 받았던 안나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나우는 주치의인 브루이어 박사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브루이어 박사의 아이를 가졌다는 상상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최면 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분석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것을 몰랐던 브루이어 박사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안나우를 떠납니다. 브루이어 박사가 떠난 후 안나우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히스테리 증상이 완전히 나아졌죠. 안나우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상이 털리면서 본명이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파펜하임은 오스트리아를 떠나 독일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여성협회 회장을 하면서 여성운동가로 활동을 합니다. 남성 위주의 유대인 사회를 비판하면서 평생을 미혼모, 고아, 매춘부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심각한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녀의 일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파펜하임에게 레이스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300여 종의 레이스를 수집했고 죽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레이스 뜨기를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우는 취미라고 생각했던 여성운동가 파펜하임이 레이스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다는 것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처럼 이중적이죠. 또 이런 축축도 해볼 수 있습니다. 파펜하임의 레이스 수집은 안나우의 금지된 욕망이 분출된 것이 아닐까요? 안나우의 무의식이 히스테리 증상으로 나타났듯이 파펜하임의 무의식이 레이스 수집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합니다. 우리 안의 하이드는 호시탐탐 돌아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드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하이드는 우리 안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하이드의 귀환을 막기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하이드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글을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하이드가 귀환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